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1일 새벽 모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공수처는 빠르면 내년 7월쯤에 발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일찌감치 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공론화를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처럼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논의를 하자. 논의해서 공수처법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기 전도 마찬가지고 올라간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공론을 하자. 왜냐면 이 공수처법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소상히 알게 된다면 이것이 곧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농단이 될 것이라는 점도 안다고 봅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만약에 다음 정권이 되더라도 권력자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런 법률이다. 그런 기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수처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점, 그걸 보완하지 않고 지금처럼 해놓으면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공수처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놓고 검찰과 경찰을 좌지우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걸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공론화를 주장을 했었는데 뭐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심지어는 어제 아침 일부 신문 방송 뭐 이런데 뭐 사설 해설 뭐 이런 데에도 공수처를 폐기하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어제 그 시점이면 여권이 공수처를 포기할 가능성 없습니다. 다만 돌발 변수가 하나 있었죠. 바로 권은희 의원이 재수정안을 냈었는데 그것도 한국당이 무기명 표결을 요구하다. 무기명 표결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법에 그런 거 무기명 표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 사실은 표결에 임하라. 그래야 이 돌발 변수를 어떤 하나의 모멘텀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카드가 없느냐?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는 카드는 현재로서는 보이진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3단계 대처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헌법소원 문제입니다. 헌법소원. 현행 국회 대한민국 헌법 제89조에 보면 다음의 사항은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놓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6항에 보면 검찰총장,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체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헌법은 왜 수사기관 중에서 검찰총장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을까요? 그거는 헌법이 인정한 유일한 수사기관이다. 헌법이 인정한 유일한 수사기관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 허영 교수 등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인정한 유일한 수사기관. 경찰청장도 아닙니다. 검찰총장만을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총장을 사실상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리까지는 아니어도 감독할 수 있는 공수처장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럼 공수처장 임명은 이제 대통령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뭐 여권은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이 89조의 마지막 항에 보면 기타 대통령이 제안하는 사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타에 해당할 사항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질적인 문제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수사기관, 이거는 검찰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공수처를 만들어 놨다. 그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 한
우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 가지고 헌법소원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제기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크지는 않지만 여하튼 헌법적 논의를 거쳐야 된다. 왜 크지 않느냐? 헌법재판소도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카드다. 그로 인해서 공론화를 또 한번 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을, 공론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더라도 토론을 붙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수처법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부분 토론을 붙이는 겁니다. 토론을 붙여서, 그리고 한국당은 이제 내년이죠. 내년 3일 장외 집회를 또 갖는다고 합니다. 이 장외 집회도 저는 토론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방적인 토론이 되겠지만 공수처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학계, 정계, 그 다음에 언론계 등등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어차피 버스 떠났지만 떠난 뒤에도 이 버스 노선을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한다. 공수처법이 왜 문제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수처법에 있는 이른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깼다는 부분, 그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에 보면 기소는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검찰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소권을 부분적으로 공수처가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이런 사람들에서 가져가게 되는데, 이 기소 독점주의를 깼다는 그 상징성, 그거에는 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에 결국 공수처가 대통령의 보위부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적어도 저는 권은희 의원의 재수정안 정도라면 일단 출범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다 지금 없던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튼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당이 지금껏 유지해온 무조건 반대,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 왜 가능하지 않느냐? 4+1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정치에서 실패한 거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였습니다.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하니까 반대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마 이게 몇 달이 걸릴지 또는 공수처가 설치되고 난 이후까지 계속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몇 달이 걸리더라도 또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왜 공수처가 설치되면 안 되느냐, 또 왜 공수처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 여권은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검찰개혁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으나, 야권을 비롯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저는 왜 공수처가 문제인가 하는 점을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 알려줘야 될 것이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알려줘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작업을 이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처법. 이것은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겁니다. 공수처 폐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면 공수처를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거는 겁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공수처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대책으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공수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론 프레임 자체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곧 검찰개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찰개혁 아닙니다. 개혁이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 검찰을 지휘하는 한, 현재까지 이 입장에서 지휘하는 한 공수처는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댈 가능성, 지금 윤석열 검찰이 훨씬 더 높고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이 임명에 영향을 미치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다면 살아있는 권력, 그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집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같은 수사,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이런 수사는 공수처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바로 그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거기에 공수처장에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 임명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 수사,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수사,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 이런 부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고, 거기에 또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는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럼 공수처는 그 통보를 받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공수처장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대부분 그거 가져와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던 것을 멈추고 공수처로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공수처로 넘기면 거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 수사를 뭉갤 것입니다. 아니면 적당히 그냥 하는 신용만 하다가 혐의 없음 이렇게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치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하던 것과 그 사건과 매우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뭉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령 하려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검사 25명에 수사관 40명입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그것만 못합니다. 인력이 그것만큼 안 됩니다. 거기다가 능력도 안 될 것입니다. 왜 능력이 안 되냐?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공수처장이 바로 그 검사와 수사관들을 인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선되겠습니까? 민변 출신, 그 다음에 코드가 맞는 수사관,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그 사람들 수사해본 경험 없습니다. 뭐 세월호 특조위원 뭐 이런 거 해본 사람들이 아마 들어갈 텐데 수사 제대로 해본 경험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인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냥 뭉개거나 덮는 일만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폐지 공약을 내걸고 총선을 치르되 그 전에 치열하게, 지금 100일 남았습니다. 치열하게 공수처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 설득을 해야 된다. 그 임무는 한국당이 맡을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국당이 2022년에 집권을 한다면 아마 공수처는 한국당의 전가의 보도가 될 것이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 후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이 공수처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100일 동안 충분히 국민들 앞에 설득하고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총선을 치르는 그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